자, 그럼 오늘 3강 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게 to related cognitive process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to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수능에서 조금 긴장을 하시고 봐야 될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수능에서 자주 내는 오답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정작 빈칸이나 아니면 주제문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3강의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얼른 해보면, 자,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배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당신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 게 오히려 특정 생각을 더 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장에 대한 아주 당연한 예시로, 자, 다이어트 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음식 생각이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인지 시스템의 인터플레이로 좀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필기를 하실 게 조금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sup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 grace로 끝나는 단어나 press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도 나중에 계약하고 오시면 알겠지만 필기를 잘 안 해요. 워낙에 악필이라서 아무래도 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이 영상 수업이 이게 좋군요. 여러분들이 좀 다 쓸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이 듀얼 프로세스 시스템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는 어떤 친구냐면 인텐셔널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로케이트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로케이트가 뭡니까? 원래는 위치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생각에 대한 표현이니까 찾아내다 정도로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자꾸 찾아내고 위치시키려고 하냐면 suppressed one이랑 관련 없는 생각을 하려고 한대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어떤 생각을 최대한 안 해야 됩니까? 맘스터치랑 버거킹이랑 곱창 생각을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랑 관련 없는 생각들만 자꾸만 로케이트 시키려고 하는 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이 두 가지 어떤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에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unconscious한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unconscious는 무의식의 세계를 일컫는데, 자, 무의식에 해당되는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시험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그래서 뭘 시험하냐면 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약에 내가 원래 의도했던 생각과 잘 맞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마주치게 되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감시 시스템이 얘를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다이어트 중이니까 음식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게 나의 의도예요. 근데 머릿속에 자꾸 엽떡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Unconsciousness Monitoring Process가 이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냐면 프롬프트를 시킨대요. 자, 이게 자극시키다 혹은 뭐 어떤 행동이 유발하게끔 이제 만들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는데, 자, 누구로 하여금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로 하여금 위에는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친구. 네, 그래서 이 친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이 생각들이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게끔 만들어 버린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적절한 생각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엽떡이나 곱창 같은 어떤 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평화, 호수 위의 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생각들로 대체되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이 대체되게끔 만드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제 필기하실 게 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단어에 해당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네 가지를 저기 8가지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이는 단어도 몇 개 있을 텐데, 자, 이 모두가 다 수능에서 빈출되는 단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보시면 지금 replaced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자체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헷갈리냐면, substitute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꼭 반드시 필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ubstitute는 replace랑 뜻이 좀 비슷합니다. 대용, 그러니까 대신 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 친구들을 쓰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사로 쓰게 될 때는 이런 표현을 갖게 되고요. 지금 팀이 뭔가 아픈 거죠. 그래서 코치가 대신해서 이 substitute를 찾아야 된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사로 쓰게 되면 그녀가 대신해서 어딘가를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사로 쓰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replace랑 똑같이 뜻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replace는 표현을 sour cream과 요거트를 두고 썼을 때, 자,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쓰고 싶었던 표현은 뭐냐면 요거트를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sour cream을 쓰는 대신에 요거트를 대신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사용한다고 표현할 때 replace는 replace sour cream with yogurt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대체를 시키는 거죠. 누구로? 얘로 대신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문제는 substitute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 때는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지금 바뀌게 됩니다. with에서 for로 바뀌게 되고 순서가 지금 A, B에서 B, A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sour cream이 지금 여기 들어갔으면 동일한 의미를 취하고 싶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표현이 뭡니까? substitute를 했을 때는 이 자리에 요거트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트를 sour cream으로 대체시키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뭘 알아요? 자, 지금 이제 알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냐, 이거. 자, 잠시만요. 자, substitute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요거트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트를 사워크림을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replace랑 순서만 바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벌써 마지막 문장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 보통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intentional operating system이 종종 뭐 하게 되냐면 fail을 하게 된대요. 자 이게 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intentional operating system이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그 의도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친구가 하던 역할이 뭐였습니까? 자 그 친구는 의도적으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면 자꾸 떠오르는 음식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원래 안 해야 되는 생각들로 내가 좀 참고 싶은 생각들로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떠오르고 싶은 생각은 잔잔하게 물결이 흐르는 호수 생각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역할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페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페일한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페일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뭐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가끔 망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파생되는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더 어세서블 하게 만든다는데 무엇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intentional process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appropriate thought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생각들을 가져오는 거죠. 호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음식 생각이 나면 안 되니까요. 자, 평소에도 악필이니까, 야, 이게 어딜 봐서 호자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쓰는 글씨마저 악필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인텐셔널 프로세스라고 하는 친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appropriate thought를 계속 가져오는 거였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4번이죠. inappropriate thought로 하여금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ilter into라고 하는 수거를 외우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려운 전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데 우리의 의식적인 영역으로 자꾸 적절하지 않은 생각들. 지금 누굽니까? 엽떡이 되는 거죠. 이 엽떡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내 인텐셔널 시스템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무너졌으니까, fail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rates other integrated cognitive systems래요. 자, 이 other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나왔던 표현들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지으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제 틀렸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봐줘서 만약에 시스템이 없었다. 단수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연관되었던 다른 인식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친구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텐셔널을 받고 있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오퍼레이트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fail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ccessibility를 높여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wanted thought가 아니죠. 자,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들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잔잔한 호수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가정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생각이 못 들게끔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broke down 했으니까. 이 intentional 시스템이 fail 했으니까 wanted thought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intentional 시스템이 했던 역할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역할이었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표현들이 되겠고, 셀프 컨트롤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스스로 하고 있던 생각을 좀 조절하는 것뿐이지 자기 자신 전체를 조절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도 넓고 앞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무의미한 표현들이 나왔다 해서 3번은 보실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제 3번 찍은 친구들도 있겠죠. 유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search for mental condition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시면 되겠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이 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지문이 선생님이 했던 것들처럼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빈칸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글의 주제에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조금 자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번 공부를 쭉 끝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엽떡 생각을 안 하고 싶어. 나는 지금 맥도날드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두 시스템의 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이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였죠. 그쵸? 자,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였냐면 의도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고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걔가 아픈 거야. 걔가 가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적절한 생각으로 대치가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표현들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자, 그게 이제 이 4번에서 얘기하는 inappropriate thought가 into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강의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 그 예술 지문이 조금 나왔는데, 예술 지문은 말이죠. 조금 말을 너무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좀 말을 좀 너무 이렇게 난해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평가를 이제 출제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이 평가원, 대단한 선생님들.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난해한 철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군맨이라는 친구, 이름 느낌이 좋죠. 자,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 많이 했냐면, 우리가 리플레스 또 나왔죠. 그쵸? 이게 또 방금 했던 게 또 나오니까 자,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자, what is art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예술이냐?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별로 안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 what is art가 아니라 이 질문을 when is art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자, 오브젝트가 function as art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물체가 물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어떤 미적인 미학적인 증상을 보이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미학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엇이냐고 보니까 조금 상당히 좀 난해하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an object function as an art는 자, 상대적으로 full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단어 여러분 아실 필요도 없고요. 자, full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가득 찼다.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 하시면 되냐? 뒤에 meaning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가득 찼다고 하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특징 혹은 물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예술이니까 이제 물질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 물질적인 특징의 많은 부분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그 의미가 되어가고 예술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술 어디 갔습니까? 예술 없군요. 네, 예술적인 의미가 되어가고. 자, 그리고 뭐라 나와 있냐면 should be attended to라고 나와 있어요. 자, attend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석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을 얘기할 때 atten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집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좀 영어에는 많습니다. 옛날에 좀 그 고대 언어, 그 미드 좋아하는 친구들은 옛날에 이제 고대 로마 시대나 이때의 어떤 시대상을 다루는 작품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보시면 apolog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apologiz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사과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apology만 해도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은 집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attend라고 하는 건 내 정신을 당신에게 출석시키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본인에게 투영시키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be attended to라고 하는 걸 예술 지문의 어떤 그 표현에서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집중이 더 돼야 된다는 표현으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focused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보다 더 그러냐면 그 물체가 단순히 그냥 이 예술로서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물체가 물체로서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그냥 안경으로서만, 안경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안경으로서만 존재할 때, 그때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의미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 굿맨 아니라 내 생각엔 배드맨인 것 같은데, 자, 이 굿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그재그 라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별로 하나도 지금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전혀 굿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told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넘어가도록 하시고 자, 만약에 뭐뭐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라인이 주식시장의 그래프처럼 주식시장 그래프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라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어텐다는 것, 출석이 아니죠?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피크랑 디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뜻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자, 뒤에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냐? 그냥 숫자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상당히 비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특별한 예술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넘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은 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예술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집중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해보면 어린 왕자 얘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숫자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그냥 언제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식 그래프 자체는 그냥 어디서나 어느 숫자에서나 얻을 수 있는 같은 정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뭐라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 라인이 part of drawing이었으면 예컨대 산을 그린 거였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쌤이 그렸던 그 주식시장 그래프가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니라 만약에 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피지컬한 프로퍼티가 갑자기 중요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이 이 산이 원래는 주식 그래프였던 이 부분이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산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산으로 바뀐다고 이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산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안 중요한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지문에서 이게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중요해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중요해지는 거야. 얘 취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지문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니라 산으로 바뀌었으면 그때는 이게 좀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아티스트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대요. 자,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얘 자꾸 나오니 왜? 아이고. 자, 앞에서 쓰였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 자, 포기합시다. 자, 포기 못해요. 자, 앞에서 쓰였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자, 뭔가 이게 예술적으로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의미로 가득 차게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중요하다라는 표현과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표현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방금 다음에 봤었던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아티스트가 우리로 하여금 어텐드 투하게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색깔들 뭐 노란 산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질감들
뭐 산등성에 뭐 산만 있는지 뭐 흙만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런 이 엣지 같은 것들 모든 이 두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삐리리 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설명했던 거, 자, 이 부분 잠깐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told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뒤에 보시면 문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쉼표 하나만 있고 마침표가 분명히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봐도 문장처럼 생겨져 있죠. 그게 이제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먼저 뭘 생략합니까? 접속사를 생략을 시키죠. 그 다음에 주어가 서로 뒤에 있는 주어랑 일치가 되게 되면 이 주어도 생략을 시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원래대로 풀어보게 되면 if we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health라고 하는 주어랑은 병치가 서로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는 위를 생략하면 안 되고 위를 원래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굳이 주어가 다르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얘만 가지고서 분사구문을 만들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정도의 표현인 거니까 그냥 놔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표현들이 generally speaking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considering his age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이를 고려하게 되면 그는 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자 그의 나이를 고려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위 아닙니까? 근데 이 위라고 하는 친구가 he랑 절대 같은 주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졌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told that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뭡니까? If we are told가 되는 거죠. 근데 if 빼주고 we는 이 all이랑 지금 주어 we 아닙니다. 이 all이 주어입니다. 이 all을 we부터 attend to까지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all이랑 we가 다르겠지만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we도 생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re는 being이 되겠죠. 근데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told라고 하는 비동사 PP 형태만 남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으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이 정도 어법은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치부되는 어떤 어법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쌤이 지금도 빼먹은 어법 설명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뭐 꼭 쌤한테 익명으로 실명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쌤이 익명 카톡방 만들 때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본인이 굳이 뭐 이렇게 창피하지 않은 굳이 창피할 필요도 없죠. 쌤이랑 겐톡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쌤한테 물어보시면 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쌤이 아까 이 얘기했는데 분사 구문의 분자도 모르는 친구들 쌤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빈칸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요. 이 주식 시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했지만 이게 사실은 주식이 아니라 산이었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있어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술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ttend to를 하게 되니까 얘는 이제 예술의 경지에 왔습니다. 예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an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and는 그냥 그리고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전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전제를 얘기합니까? attend to 하게 된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드디어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예술로서 인정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치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cannot translate this experience into a set of numbers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부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 set of numbers가 맡고 있는 표현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게 보기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일부러 지문에서 썼던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a set of numbers는 뭐랑 반대점이 있습니까? art랑은 반대점에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 이 and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술이 아닌 것으로 트랜슬레이트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예술이 아닌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이다라는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하나하나 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tally confused by the experience가 나와 있죠. 그쵸? 자, confused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2번. maintain an aesthetic point of view라고 나와 있죠. 자, 미적인 어떤 관점을 갖게 된다. 예술이 된다라는 표현과 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 cannot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반대에 해당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밑에 깔려있는 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특징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 캔낫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도 반대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기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쌤이 노란색 걸로 칠해놓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뭡니까? 지문에서 한 번씩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굳이 써가면서 오답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라이큰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이 컨셉, 아트라고 하는 이 컨셉을 스톡마켓에 비유한다. 자, 맞습니까? 전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스톡마켓은 뭘 의미합니까? 위에 나와 있는 set of numbers를 의미하죠. set of numbers는 뭡니까? 우리 어린 왕자가 싫어하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숫자들은 이 지문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잠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고 와, 선생님 미쳤어요. 이거 예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문을 쓰는 사람이 보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는 하나도 예술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냥 숫자에 불과한 예술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보기에 예술인 건 뭐야? 산등성이가 예술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등성이가 예술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 지문에서 이게 주식시장 그래프가 아니라 산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때서야 예술이 되기 때문에 스톡마켓은 예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톡마켓은 단순히 set of numbers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할 가치가 없어요? 집중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뭡니까? 이 예술 개념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봤던 질문들도 똑같이 아까 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잠깐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이 도대체 뭐냐? 예술이 될 때는 뭔가 징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술이 될 때 나타나는 징후는 바로 뭐냐면 풀한 것인데 됐고요. 이런 거 표현 보지 마시고 자, 풀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뭔가 이 물건이 예술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건으로서만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받게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의미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자, 예컨대 이제 나왔던 게 주식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 마켓 그래프를 쭉 그려보니까 자, 이거라고 해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숫자에서나 얻을 수 있는 이 하나 정해진 숫자도 아니죠. 어가 붙었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같은 정보에 불과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주식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뭐로서 기능하게 되면 마치 산처럼 그려지게 되면 이게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산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 내 취향과는 상관없이 지문을 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산이 되면 그때는 중요한 정보가 미안합니다. 자, 그때는 뭐가 된다고? 중요한 정보가 된대.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갑자기 예술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뭐 산이었다니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술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라고 하는 표현은 이 end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술을 이 산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아니죠. 산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선들을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3강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번 문제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함축음이 추론이라고 하는 신유형인데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강사에 따라서 많이 좀 의견 차이가 났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렇게 풀게 되면 이런 관점을 풀면 그렇게 도움은 되겠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 혹시나 내가 뭐 영어를 이제 몇 년째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편향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정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종종 찾아봅니다. 그 여러분들 인강에서 자주 보는 어떤 그 유명 인강 강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특히 이제 좀 논란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좀 찾아봐요. 그 뭐 메가스터 디너라든지 뭐 삼투스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찾아보면 참 신기한 게 이제 신유형이다 보니까 같은 회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에 따라서 좀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이미 그 글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그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밑줄이 의미하는 말을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은 좀 옛날부터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빈칸 문제처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을 상당히 비유적이거나 아니면 함축적이거나 압축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밑줄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직역도 못하고 직역을 못하니까 의역까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이 치우쳐져 있는 문장의 표현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 옛날부터 좀 차라리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문장의 요소들을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강사에 따라 좀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는 같은 회사 내에서 어떤 강사는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그 밑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답에 직결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자, 그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6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냐면 서킷 브레이커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표현이 직역하게 되면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수업 듣고 계시는 문과 친구들은 도저히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자신감을 갖고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푸시는 편이 조금 더 낫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렇게 지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굳이 막 빈칸처럼 풀고 막 이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하실 필요는 없어도 풀리긴 풀려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줄 거니까 그때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주인공은 CC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제 선생님이 그 이제 지문풀이 하면서 이름 가지고 많이 놀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성씨가 공씨잖아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썰풀니까 좀 상당히 민망하네요. 그 공씨라서 상당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구공, 뭐 농구부터 시작해서 이 공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각보다 명사에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놀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 진학 상담을 할 때도 담임쌤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현님 공대 가야지 뭐 이런 이상한 농담을 진짜 한 5년 내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20살을 넘고 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 본 조커 영화도 좀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동안 나를 놀려왔으니까 나도 좀 세상을 놀려봐야겠다. 뭐 이런 좀 이상한 그런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 좀 놀릴게요. 자, 그게 유일한 재밌거리니까요. 자, 우리 CC라는 친구가 대학에서요. 그쵸? 대학이 아니라 영국이네요. 자, 영국에서 연구를 했던 친구인데, 자, 얘가 궁금했던 것들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자, 왜 몇몇 전문인들은,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이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있는 거 단어 뜻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자기의 영역이 아닌, 자기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못할 때가 있고, 몇몇은 엄청 잘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 중에 보면은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요소가 뭘까? 뭘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했답니다. 나는 별로 이제 궁금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월드 클래스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연주에서 벗어나서 이 오케스트라 하나를 운영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확장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그거 무려 연구를 몇 년을 했냐면 30년을 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해서 이제 밝혀낸 게 뭐였냐면 자, 그들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아주 그 초창기의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 이 이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뭘 해나가기 시작했냐면 상당히 자기의 어떤 분야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넓혀간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뭐로 해놨냐면 자, 밑에다가 1차선 도로가 아니라 8차선 도로를 탄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덩 하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지문 풀면서 이 문화권이 좀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요. 얘네가 얘기하는 비유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얘가 원래 지문에서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 정도만 그냥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조금 그 분야를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1차선보다는 그래 뭐 8차선을 탄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걸 조금 더 지적으로 잘 언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분야라고 합시다. 이 pursuit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추구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전문인이 뭔가를 추구한다는 건 그 전문인의 분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필드에서, 한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뭐 하는 거냐면, 창의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란의 밑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걸 이제 빈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they employed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employ는 이제 고용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적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use처럼 쓰이게 됩니다. 사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자,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필요도 없고요. 새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라고 불렸던 전략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왜? 나는 전자의 전도 모르는 이제 문과니까. 자,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and라도 똑같거든요. 이 and가 어디 났었냐면, 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and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이 and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앞에서 쓰였던,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앞에서 쓰였던 전제를 인정하고 넘어오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받고 있는 대의는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성공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성공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그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넓히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술들을 써왔대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은 뭡니까? 그런 거랑 뉘앙스가 맞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좀 설명해 주냐면,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아웃사이드는 위에서 쓰였던 아웃사이드랑 조금 품사가 다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동사가 여기까지 자동사예요. 그냥 여기서 동사 끝나는 거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야를 넘어서서 바깥에서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아웃사이드는 draw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끌어오다라는 표현일 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웃사이드는 절대 뭐로 쓰이면 안 되냐면 전치사로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로 쓰였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경험, 뭐 이제 외부 경험, 자기 분야가 아닌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유사성들을 뭐에 쓰이냐면 좀 약간 동사가 부정적이 좀 이상하죠. 자, 이전에 쓰였던 솔루션으로 쏠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자, 이러면 좀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전에 쓰였던 솔루션에 쏠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전 솔루션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뒤에 뭐라고 표현 나와 있냐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전 솔루션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완성이 된 거죠. 부정과 부정이 합쳐져서. 자, 그래서 이런 스킬들은 뭐 하는 거냐면 same old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올드한 거, 뭔가 노멀한 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기로 넘어오게 되면요. 자, 뭐라 나와 있냐면 자, distra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얘는 정답이 됩니다. 왜? 앞에서 뭐라 나와 있어? interruption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distraction은 맞아요. 다만 이제 뭐에 대한 distraction이 되어야 정답이 될 수 있냐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좁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 뭐 이런 느낌으로 쓰였으면 맞죠. 근데 이제 뭐라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1번은 얘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시절에 대한 생각, 읽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왜 틀리냐면 diverse experience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표현은 얘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말 그대로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이것 자체는 좀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얘를 약간 의역을 해서 자기 분야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는 거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help break the stereotype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old habit을 버리는 거죠. old 패턴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뒤에 뭐라 나와 있어요? 특정한 컬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없애는 거라고 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중국인은 뭐 할 것이다. 한국인은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편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편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랑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여러분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동일한 표현이에요. 다만 이제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위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위기는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다른 지식에도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 이런 어떤 범위를 지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앞에서 30년 동안 연구했던 것의 이제 결과값이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자, 왜 나온지 아시죠?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야. 여기 있는 표현이랑 또 여기 있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없앤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드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좀 이렇게 그 짧은 어떤 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게 왜 발생할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초창기의 과정에서부터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 습관이 좀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굳이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도 자, 어떤 전략이 되겠다? 자기의 어떤 그 분야를 직접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배웠던 솔루션을 여기로 또 가져올 줄 아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좀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뭐랄까 좀 안 해도 되는 얘기도 자꾸 하게 되고,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나도 모르게 말이 좀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톤도 너무 흥분 톤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영상은 좀 더 낮게 찍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쌤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 좀 피드백 해주실 게 있으시면 쌤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받으면서 다 받아들일 테니까요. 뭐 농담이고요. 상처 안 받으니까 반쯤 진심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쌤이 참고해서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보다는 고역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영상을 찍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